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간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을 했습니다. 3.1배 배당도 좋았죠. 어제는 솔직히 주간은 1,000원이었어요. 그냥 운빨, 완전히 막 분석이 좋았다기보다는 완전 운빨이었죠. 솔직히 가스프렌도 자유투 두 개 하나라도 들어갔으면 이거 마인인데 두 개 다 튕겨가지고 프렌 찍히고, KCC도 솔직히 그냥 해건더 경기였던 게 연장 가서 오바 찍히고. 야, 정말 그냥 이게 제가 크게 가면은, 그러니까 NBA는 크게 가고 저 주간은 솔직히 그냥 NBA 반만치도 안 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크게 가면 좀 운이 없고 적게 가면 운이 좋고 이런가 봐요. 그 사람 인생사가. 자, NBA 같은 경우는 세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하면서 본전치기를 했습니다. 01배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이건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본전치기라고 제가 써놨었죠. 야,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가 새벽에 일부러 낮잠을 미리 자두고 뉴욕 경기를 봤거든요. 야, 뉴욕 마인, 멤피스 마인 갔는데 멤피스 마인이 0.5 마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욕 마인이만 들어왔어도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적중하면서 아주 좋은 수익률을 올리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뉴욕이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굉장히 어수선한 경기긴 했는데 제가 경기를 봤잖아요. 야, 턴오버가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5경기 턴오버 적은 팀 1등이 뉴욕이었거든요. 어제 경기에서 오늘 이 새벽 경기에서 턴오버 19개 기록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록했는데 이 오펜스 파울도 턴오버로 기록되거든요. 오펜스 파울도. 야, 여자 심판이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겨갖고 카렌서지 타운스한테 뭐 악감정이 있는지 타운스가 포스터만 갈기면은 무조건 오펜 파울 불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 아주 좋은 공격 루트 하나를 심판이 막아버리더만. 그래서 이 타운스가 턴오버를 혼자 6개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 얘가 뭐 스틸 당했거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 한 개 정도고 한 5개 정도 오펜파였어요. 그 정도로 야, 심판이 너무 견제를 하더라고 타운스를. 그러니까 이제 뉴욕이 턴오버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야투를 막 꼬라박은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뉴욕이. 근데 와, 오펜파가 너무 불리니까 턴오버가 많아가지고 득점을 얼마 못 낸 그런 면에 나서 많이는 못 해줬습니다. 야, 정말 아쉽게 저는 경기 보면서 좀 화났는데 어쩔 수가 없었고, 올랜도 마이너하고 클리퍼스 언더가 아주 똥줄 없이 적중을 하면서 그래도 본전이라도 쳐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올랜도 경기는 어제 제가 영상에 분석을 안 했었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우선은 브루클린 경기는 당분간 제가 분석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제 아예 없는 경기를 치부를 했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할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이제 저녁 아시겠지만 초저녁에 로또와이어가 이제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잖아요. 로또와이어를 이제 보는데 슈레더가 결장인 걸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슈레더가 결장을 하면은 캠 토마스도 없죠. 슈레더 없죠. 그럼 메인 볼핸들러가 지금 완전히 부지에다 스코어러 1옵션, 2옵션 없다? 이거는 무조건 올랜도가 최근에 뭐 기세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거 7.5다? 진짜 막 12.5 이런 수준도 아니고 7.5다? 야, 이거 마인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래 어제 제가 게시글로 공지에 올려서 멤버십 게시글로 올랜도 마인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경우로 판단이 되는데 뭐랑 묶어갈지 모르겠다. 이거를 좀 더 좀 분석을 좀 집중해서 해서 잘 결정을 해서 추가 조합 한 조합 더 가겠습니다. 이래서 그게 결정했던 게 클리퍼스 언더였습니다. 클리퍼스 언더를 결정한 이유도 게시글에 같이 작성을 했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추가 조합입니다 하면서 초저녁에 어 아침도 아니고 초저녁이었습니다. 저녁 한 6, 7시인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쓰면서 정식 조합, 정식 메인 조합입니다 라고 분명히 적어놨어요.
캡처본도 있습니다. 여전히 게시글도 남아있고.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접근을 해서 본전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자, 우선 따봉을 굉장히 많이 눌러주셨어요. 이 분석이 굉장히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팀 야투, 3점 성률, 페이스 수치까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자, 샬럿하고 애틀란타 경기는 샬럿이 이게 우선 이 경기는 지금 해외 기준점하고 언어마 기준점을 보고서 야 뭔가 좀 수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아야 정상인 경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애틀란타는 지금 클리블랜드라는 지금 NBA 1왕 소리 듣던 팀을 2연전 스윕을 달성을 하고 기세가 아주 그 역발산 기계세 그 정도 수준인 거고 샬롯은 지금 홈연전임에도 불구하고 3경기 연속 득점을 100점도 못 넘기면서 아주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상자도 많고 애틀란타는 복귀할 자원 다 복귀했고 그래서 이건 애틀란타가 지금 3.5 받을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 원정 경기더라도 애틀란타가 솔직히 말해서 최소 6.5는 받아야 정상인 경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언어바 기준점도 야 애틀란타 경기인데 220대 후반을 받았네. 애틀란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230대는 받는 팀인데 라는 생각을 2차적으로 했던 경기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샬럿이 오늘 라인업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핸디캡이 3.5 받는다? 저는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 기준점이라고 보거든요. 전 기준점만 보더라도 이 경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샬럿이 라멜로 볼, 브리지스, 마일즈 브리지스, 그리고 트레맨, 마크 윌리엄스, 닉 리차즈 5명이 지금 GTD로 격상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샬럿이 여기 적어놨듯이 이 경기 치르고 어차피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널널하겠다. 그리고 어제는 컵 경기라서 일부러 라인업 던진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샬럿이 컵 대회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예 소멸된 상황이에요. 이거 좀 가려지네요. 지금 봤는데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소멸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컵 경기는 던지고 차라리 이거 뉴욕보다 좀 더 만만한 애틀란타한테 전에 좀 힘을 관리학근에 힘 좀 주자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3.5 지금 이 라인업 그대로인데 이 GTD로 격상한 애들 중에 저는 최소 2명은 복귀한다 봅니다. 저는 최소한 2명 이상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게 해외에서는 뭐 이런 정보까지 다 도합해가지고 기준점을 매기는 건데 3.5 받았다? 저는 복귀자 한 2명은 있을 거라고 보고 전 메인으로 오바 볼게요. 오바. 애틀 경기에서 220대 후반이면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펜 레이팅은 양팀 모두 애틀란타도 클블 2연전에는 잘했지 그 전까지는 못한 계속 야투가 부진했던 경기를 했었고 샬럿은 지금 뭐 최근 3경기 연속 100점도 못 넘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펜 레이팅 최하위권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근데 샬럿이 지금 페이스 수치가 꼴찌잖아요. 제일 느린 팀. 그리고 애틀란타는 제일 빠른 팀. 결국에는 이런 양상에 만나면은 애틀란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애틀란타가 샬럿하고 느린 농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애틀란타는 정말 뭐 느린 팀이건 빠른 팀이건 간에 무조건 템포는 100 이상 무조건 넘기는 팀이라고 보면 되겠고 샬럿이 지금 터무니없는 수치로 페이스 수치 꼴찌를 하고 있지만 애틀 영향으로 어찌됐건 같이 경기를 하면 페이스 수치는 똑같이 기록을 하거든요. 애틀란타가 100을 넘기면 샬럿도 100을 넘깁니다. 페이스 수치는. 그래서 저는 샬럿이 100 넘기는 템포의 경기를 한다. 그러고 샬럿이 아시겠지만 3점 시도가 리그 2등이에요. 지금 5경기 말고 시즌 전체로 1등이 보스턴, 2등이 샬럿, 3등이 시카고입니다. 그러니까 샬럿이 굉장히 올 시즌에 유독 3점 양궁 컬러가 아주 명확한 팀인데 애틀란타는 또 대놓고 약점 외곽 수비인 팀이죠. 그러니까 샬럿이 3점 성률을 지금 딱 중위권 가운데 있는데 15위. 근데 저는 딱 이 정도 딱 15위 수준의 3점 성능만 기록을 해도 저는 샬럿도
이번만큼 110득점 이상 기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그래도 애틀 일반승으로 볼게요. 일반승. 마인도 보지만 또 기세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토토라는 게 지금 애틀란타가 지금 클브를 이겨서 2연전 수입해가지고 야 애틀란타 최근에 완전 상승세 타나보다 라는 마인드로 애틀란타 국민픽 선정되면은 귀신같이 뒤통수 후려가지고 샬럿이 역배승되고 이런 경우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저는 메인으로 오바를 보는 것도 더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랑 필라 경기는 디트는 오늘 인디애나 상대로 130득점을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야투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인디전에 팀 야투 57.8%, 사실상 58%를 기록했고 3점 성공률도 47.4%, 던지면 들어가는 수준이었거든요. 우선 해리스랑 케이드 커닝햄의 복귀를 하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코트를 밟은 선수 중에 야투율이 부진한 선수는 오사 탐슨 말고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대체로 다 좋았고 필라델피아는 엠비드가 여전히 결장을 확정합니다. 폴 조지는 GTD 상태지만 모든 훈련을 소화했다라는 소식으로 복귀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우선 디트는 백투백 영향을 크게 받는 팀은 아니거든요. 올 시즌 백투백 두 번째 경기 백투백 두 번째로 치른 경기가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었는데 2오바 1언더였거든요. 근데 1언더 나는 게 유일하게 레이커스전이었습니다. 레이커스전에 115대 103으로 디트가 이긴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평소보다 워낙에 무기력한 경기가 나 103득점밖에 못 내니까 언더가 난 거고 나머지 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 밀어키 전에 127대 120으로 지면서 247점 해고바 경기 양상 속에서 패배를 했었고 시카고전에도 112대 122 234점 오바를 찍으면서 10점차 대패를 당했었던 그런 디트의 올 시즌 3번의 백투백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봤듯이 디트가 올 시즌 백투백 3번의 경기에서 모두 110득점을 넘겼고 실점은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필라는 이 타이리스 맥시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가 복귀하고 4경기를 치렀어요. 필라델피아가. 근데 맥시가 복귀하고 첫 경기 복귀 전에는 딱 20분만 뛰었으므로 과감히 이 경기는 배제를 하고 최근 3경기 맥시가 충분히 좋은 활약 그리고 코트도 양컵 밟은 경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경기 필라의 평균 득점 109점 리그 18위 수준이었거든요. 평균 실점은 115실점이었습니다. 필라가 지금 3경기 상대한 팀들은 브루클린, 클리퍼스, 휴스턴 올 시즌 디펜 레이팅이 최상위권에 있는 두 팀을 상대를 했었던 기록이거든요. 휴스턴이 디펜 레이팅이 2등, 클리퍼스가 4등. 이걸 감안하면은 최근 3경기 평균 득점 110도 안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디트는 전 시즌에도 백투백에서 평균 실점이 115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팀이었고 올 시즌 백투백 3경기에서도 평균 실점이 119.1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디트는 올 시즌 백투백에서 평균 득점도 평균 실점도 시즌 평균 기록보다 백투백까지 포함된 시즌 평균 기록보다도 월등히 상승하는 팀입니다. 즉 오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저는 필라델피아 여파로 210대 후반을 받은 경기라고 사료가 되는데 필라가 오래 쉬기도 했고 백투백 치른 디트에게 무기력한 경기력은 안 나올 거라 보겠습니다. 또 시즌 초반에 필라가 디트한테 10점 차로 진 적이 한 번 있었죠. 지금 필라가 어찌됐건 뭐 원정 경기라지만 그때는 홈에서 졌거든요. 원정 경기라지만 이번엔 원정 경기라지만 좀 디트한테 상대전적 2연패 찍는 것도 좀 필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모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 경기 오바 쪽으로만 볼게요. 승패 사이드는 패스하고 미러키랑 워싱턴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은 처음이거든요. 전 시즌 양 팀의 맞대결은 3번 모두 오바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은 0.5 오바였고 나머지 2번은 270점, 259점 기준점 그냥 무시하고 완전히 해고바 나왔던 양 팀 매치업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전 시즌 이 컬러조차, 이 득점이라도 잘 내는 이 컬러조차 완전히 소멸되는 게 현실이죠. 올 시즌 오픈 레이팅 꼴찌가 되는 게 워싱턴입니다. 포틀랜드가 29위가 됐고, 워싱턴이 이번 시즌 오픈 레이팅 꼴찌가 됐습니다. 전 시즌 25위였던 것도 당연히 밑바닥 수준이었지만 올 시즌 더 공격력이 최악으로 변모된 게 이 워싱턴이죠. 조던 풀이 직전 클리퍼스전에 복귀를 했는데 개인 야투 14%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처참한 야투를 기록하면서 혼자 턴오버도 6개를 범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었고, 또한 워싱턴은 올 시즌 원정에서도 지금 장줄 연패, 엄청난 긴 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 연패 과정에서 모두 기준점을 최소한 7.5 이상의 아주 넉넉한 프랜을 받아왔음에도 프랜을 성공한 건 단 한 번이었거든요. 그것도 샌안토니오 원정에서 9.5 프랜 받고 딱 9점 차로 지면서 0.5 프랜 한 거. 이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준점 무시하고 마인을 당해왔다라는 거죠. 이 15.5라는 핸디, 14.5 받았습니다. 배트맨은. 14.5라는 핸디 기준점이 정말 체감상 높게 느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가비지 프랜도 무섭고 악스타임 거부 프랜도 무섭고 그건 분명 사실인데, 지금 워싱턴은 원정에서 대패를 안 할 수가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드이나 미러키는 홈에서만큼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기세가 상당히 좋단 말이죠. 미러키는 올 시즌 처음으로 두 자릿수 핸디캡을 받았습니다. 처음이에요. 10.5 이상 받은 게 미러키는 올 시즌 처음입니다. 대승 빈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팀이고, 가비지 게임 자체도 만든 게 별로 없었던 게 미러키였죠. 미러키가 올 시즌 최다 점수차로 승리한 경기는 홈에서 시즌 초반에 유타 상대로, 원정 유타 상대로 23점 차 대승이었거든요. 당시 유타가 정말 못한 시점이긴 했는데 워싱턴도 솔직히 말해서 이때 유타보다 더 나은 팀인가 했을 때 저는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미러키 마이어메인으로 서브는 언더볼게요. 언더. 이거는 저는 워싱턴은 이제 극명한 기준점은 높게 봤는데 얘네가 점수 못 내가지고 언더나는 이 시나리오의 완전 주연이라고 보거든요. 워싱턴이. 미러키 마이어메인 그냥 언더 보겠습니다. 심플하게. 그러니까 유타전이랑 오마주 되는 경기 볼게요. 120, 이때 당시 123대 100으로 이겼습니다. 미러키가 유타를. 그래서 마이너 언더 지켰거든요. 저는 그 시나리오 그대로 보겠습니다. 미러키가 지금 최근 5경기 지표만 보더라도 이거는 미러키 마인 선택, 마신을 보세요. 지금 5경기 많이 19점입니다. 마이너스. 이거는, 미러키 마인맨으로 서브는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피닉스랑 골스 경기는 우선 전 시즌 양팀 맞대결이 4번 있었습니다. 피닉스가 3승 1패로 아주 우위를 점했는데, 전 시즌 피닉스가 또 홈에서 치른 2번의 맞대결은 2번 모두 승리를 챙겼었습니다. 피닉스는 듀란트랑 빌이 복귀하고 나서 레이커스 상대로 27점 차 대승을 읽어내면서 역시 완전체 피닉스는 그래도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브루클린한테 뜬금 대패를 당하면서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있죠. 골스는 3연패에 빠졌는데 경기력이 나쁜 건 둘째치고 스티븐 커의 이 감독의 운영 자체가 저는 솔직히 납득을 전혀 못하겠습니다. 로테이션 조정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많다라고 봐요.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내 팬들, 현지 팬들이나 국내 팬들이나 스티븐 커를 많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골스는 냉정히 말해서 최근 경기에서 멜튼이 하나 시즌 아웃 당한 이후로 좀 분위기가 많이 꺾인 느낌인데, 버딜드의 거품도 꺼진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자리 찾아가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골스가. 사실 이걸 좀 세세하게 뜯어보면 골스의 문제는 꽤 심각합니다. 올 시즌 쿠밍가는 3점 성공률 30%대예요. 30%, 30점 몇 프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3점이 되게 안 좋은 선수인 거고, 포젬스키는 3점 성공 1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놓고 세깅 당해야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스페이싱이 결국엔 골스의 농구에서 스페이싱이 안 된다? 정말 무기력해지는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3점 되는 애들이 지금 골스에서 3점을 누구나 던질 수는 있지만, 케본 루니 빼곤 던질 수 있지만 잘 메이드 시켜줄 수 있는 선수 한정으로 지금 골스는 버딜드나
스테판 커리가 무조건 코트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코트에 있어야 된다라고 누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스티븐 커는 그게 생각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이 스페이싱이 안 되는 로테이션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루클린한테도 이래서 역전을 당한 거고, 그러니까 인게임 조정을 사실상 안 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막 커리가 막 오늘 막 야투를 20%대 30%대 기록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커리가 출전 시간이 좀 평소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경기가 나오면은 오늘 커리가 주사위 1 나와서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커리가 야투를 막 3점으로 50% 치고 있는데도 출전 시간이 28분, 29분. 칼같이 지키고 있단 말이죠, 스티븐 커가. 그러니까 이게 스티븐 커 입장에선 관리해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건 감독 입장에서는 정규 시즌 한 경기보다는 좀 길게 보겠다. 플레이오프까지도. 뭐 이런 걸 보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커리가 지금 올 시즌 평균 출전 시간이 29.7분이에요. 30분도 채 안 되는 팀 내 1옵션의 에이스가 솔직히 어느 팀에도 솔직히 오클라호마도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골스는 이런 지금 경기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 듀란트는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부데놀저 감독이 지금 엄청나게 갈아넣고 있죠. 듀란트는 올 시즌 평균 출전이 37.5분입니다. 커리가 29.7분이고 듀란트는 37.5분이에요. 대략 8분 차이가 나죠. 기본적으로 스티븐 커의 행보를 좋게 포장하면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바라보는 거고, 부데놀저는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은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바라보는 건데, 자, 저는 뭐 지금 골스랑 피닉스 중에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지, 어느 팀이 뭐 좋은 시즌을 보낼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번 경기의 결과를 맞추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티븐 커는 지금 뭐 브루클린한테 역전을 당하건 18점 차 샌안토니오한테 역전 당하건 철저하게 로테이션을 지키는 모습을 지금 3경기 연속 보여주고 있고, 피닉스는 지금 무조건 듀란트를 갈아넣고 있으면서 매경기 승리를 따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팀입니다. 피닉스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피닉스 승 마인메인으로 어느 받은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솔직히 양 팀의 수비 지표, 그러고 경기 항상 시뮬레이션 떠올리면 전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언더 가능성이 좀 더 보이는데, 지금 피닉스가 실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디펜레이팅 꼴찌에서 2등 찍고 있죠. 물론 듀란트랑 비리 없었던 그 기간에 대량 실점을 많이 때려 맞았던 여파도 있겠지만, 피닉스가 어찌됐건 최근 수비 흐름이 완전 최악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도 오바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매치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타랑 댈러스 경기는 우선 올 시즌 맞대결이 2번 이미 있었던 양팀입니다. 주목할 점은 2번 모두 언더였는데 이 2번 모두 돈치치가 아주 망성하게 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카이리 어빙은 대려 2경기 중에 한 번만 출장을 했었고, 돈치치는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 유력 상태로 사실상 결장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돈치치의 결장이 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돈치치 없을 때 댈러스 지금 오버바 찍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언더낸 적 없이 다 오바. 지금 댈러스가 무려 6연속 오바를 찍고 있죠. 돈치치가 없는 댈러스랑 있는 댈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페이스 수치거든요. 여기 적혀있는 4위 돼 있는 경기 템포 속도 자체가 아주 유의미한 차이, 적당한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돈치치가 있으면 팀은 댈러스는 느린 팀이에요. 절대 빠른 팀이 아닙니다. 느린 팀이고, 돈치치가 없으면 굉장히 빠른 팀으로 거듭납니다. 지금 5경기 기준으로 댈러스의 페이스 수치가 102.66, 100을 훌쩍 넘어가 버리죠. 리그 4위 수준인데 지금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가 1등 애틀란타, 2등 시카고, 3등 멤피스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멤피스는 최근에 통나비지 경기가 많이 나와서 막 오바를 연거푸 못 찍고 있는 건데, 애틀란타, 시카고는 지금 기준점 무시하고 오바 찍는 경 굉장히 많은 팀들이에요. 결국에는 페이스 수치가 어느 바를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참고해야 될 게 페이스 수치인데, 댈러스가 얘네 수준이랑 거의
어깨를 견줄 정도로 페이스가 빠른 팀이라는 겁니다. 돈치치가 없는 댈러스는. 유타 역시도 지금 5경기 페이스 18위로 빠른 편에 속하는 팀이거든요. 즉 양 팀의 템포는 이번 경기는 빠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가장 걸리적거리는 요소는 댈러스가 최근 수비 지표도 매우 좋기 때문에 6위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올 시즌 턴오버가 가장 많은 팀이 최근 5경기도 꼴찌고 공동 꼴찌거든요. 최근 5경기는 시즌 전체로도 꼴찌 턴오버가 제일 많은 팀인 유타가 결국엔 오늘 뉴욕이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 경기를 하면은 득점이 많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샤클락은 시간은 흘러가는데 턴오버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이 공격 실패잖아요. 턴오버 공격 실패. 공격 실패가 많아지면 당연히 득점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턴오버가 많은 유타가 그래서 올 시즌에 오버가 성향이 짙은 팀이다 라고 보기 어려운 건데 결국에는 이 수비 지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뭐 블락킹도 당연히 수비 지표죠. 스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디플렉션 그리고 뭐 이런 턴오버 유발도 아주 지분 높은 수비 지표예요. 턴오버 유발 부분. 결국엔 유타의 약점이 대놓고 턴오버이기 때문에 턴오버 유발, 상대팀의 턴오버 유발 부분을 굉장히 높게 참고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댈러스의 올 시즌 턴오버 유발 부분은 리그 20등입니다. 20등. 최근 5경기 기준으로도 턴오버 유발 부분은 21등. 전 유타가 턴오버만 적으면 대량 득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110득점은 무조건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턴오버만 15개 미만으로 기록을 하게 기록한다라면은. 근데 댈러스는 턴오버 유발에서 아주 뛰어난 팀은 아닙니다. 절대로. 찾아봤듯이 20등, 21등 이 정도면 대략 하위권 수준이라서 저는 유타가 턴오버 15개 미만으로 기록을 한다라면은 유타도 115득점 가까이는 115 이상은 득점해줄 가능성 충분히 높게 보겠습니다. 메인으로 오바 보고 댈러스가 결국에는 돈치치 없는 댈러스의 올오바 좋다는 거예요. 그죠?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댈러스 많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5경기 분석 이렇게입니다. 자, 오늘 NBA는 우선 본전 친 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좀 아쉬웠고 어제 주간 먹고 그러니까 오늘 주간도 좀 좋은 결과 있고 내일 NBA도 좀 좋은 결과 있어서 흐름 좀 진하게 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